게스트로 손님을 모셨습니다. 경리대학교 전임 교수님 어떻게 소개 네,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벼랑간의 길거리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제 이름은 김세준, 부동산 세준이를 생각하면 되고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자고 지금은 그 세한대에서 그냥 온라인 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희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박경범 선생을 만나서 이분은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한자하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민한 문제가 있죠 지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럼요. 네, 왜냐면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회에서 이 교수님한테 특히 관심을 줬던 이유가 요즘 핫이슈인 AI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우리가 챗 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학생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딥시크 한자로 한자로 이름은 중국에서는 뭐라고 있는데 우리말로 식으로 오히려 저는 심심이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깊을 심자 찾을 심자 해가지고 그러네요. 아주 심심이라고 이름이 좋네. 네, 우리 식으로 한자 용이 네, 게 그러네요. 좋죠. 중국은 한자 사용 보면은 꼭 사실 대화하는 것처럼 자꾸 저희 백화문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좀 답답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점을 이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그걸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딥시크가 이제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하여튼 훨씬 저렴하게 됐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서부터 보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사용이 제한됐고 저희들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아니 카이스트나 그런 데서 많은 이제 기술자들이 챗 GPT에서 유료로 했었는데 이거는 무료 아닌가 해서 많이 썼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게 정보 유출 그런다고 해서 사용 못하게 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회를 통로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아니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공지능 그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로 중국에 무슨 종속된다니 그런 식으로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중국이 AI 프로그래밍에서 정보를 캐내고 간첩질하고 있다. 이건 만들면 다 얘기되는 거고 그거야 그렇게만 해석되면 미국이 인터넷 컴퓨터 그런 걸로 다 해가지고 전 세계의 국민을 코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종속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한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또 연구자들의 저렴한 비용으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부터 얘기했던 우리 일반 사회는 문학은 물론이고 학문에서도 한자 사역을 제약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공부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기회를 많이 사실 박탈되고 이제 미국 유학이라든지 독일 유학해서 원어로 공부해야만 그런 사람들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교수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들만 그냥 이제 확실한 직업을 가진 교수들만 이제 학문적으로 우위를 갖고 일반인들이 어떤 철학이나 무슨 학문을 독학을 공부하려면은 이 한글로 아무리 공부해도 뜻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교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어를 와서 유학을 갔다 오는 사람한테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 상하 계층이 분명히 괴리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이제 유학을 가지 형편이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은 국내에서 학문을 하기가 어렵게 이런 상태 되는 거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을 시키고 그건 북한에서 남한을 생지옥이라고 하면서 남한의 어떤 K-팝 가요 이런 것도 다 못 듣게 하는 거 이런 거하고 결국은 똑같은 차원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민주를 지키자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자유민주 지키기 어떤 자유민주를 지키다는 건 이런 제약이 많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가 지켜지는 건 나라 자체가 충분히 부강하고 강해서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개방에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거로서 자유민주가 있어지는 거지. 아니 개방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북한과 같은 마인드고 그건 자유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참 이게 대처할 수 있는가. 제가 많이 말씀했으니까 교수님 한번. 네. 그래서 내가 박경범 선생은 20여 년 전부터 소위 인터넷 시대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그 한자 병용에 대해서 주창하시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저는 또 거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실물을 오늘 같이 같은 모임에서 보게 되어서 이렇게 변호사회관에서 같이 잠시나마 정리하는 그런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속담도 있듯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영상을 남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자 문제에 있어서는 벌써 30년 전에도 중국은 한자 때문에 망한다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한자를 가지고 지금 AI, 휴머노이드, 로봇 뭐 다 만들고 지금 거의 뭐 우주 산업에 있어서도 그 소련을 러시아를 넘어서는 그런 걸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걔네들 그 우주선 보니까 전부 다 한자로 썼더라고요. 그 안에 물건들을. 모두 진리들이 함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선은 전부 다 영어로 썼어요. 한글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이유도 없죠. 그렇게 하면.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해서 그 언어와 사람의 지능, 인지 발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 복잡한 한자를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렸을 때 딴짓하고 노는 것보다 그 어려운 한자를 깨기 위해서 벌써 초등학교 때는 아무 뭐 거침없이 다 쓰거든요. 한자를 다 쓰는 게 그만큼 공부를 한 거고 거기다가 한자라는 것은 그게 표음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거죠. 정보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실 소리 글자도 결국엔 뜻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걸 건너뛰니까 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입장에 있는데 북한처럼 한글만 쓴다 그거죠. 북한이 지금 한글만 쓰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북한은 북한대로 그렇게 한글만 쓰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경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영어도 쓰지만은 또 한자도 쓰고 그러면 우리가 동방의 불빛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자는 우리말 그 자체고 파면 파고 팔수록 미담 나온다 그런 말도 있지만 과거 역시 파면 팔수록 다 한자예요. 아니 양반들만 쓰는 걸로 알았는데 양반 소수 양반의 기득권층 그런 줄 알았는데 옛날에 중인이라고 그 기술자 그런 사람 차별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인들의 그 기술 관력 서적 그것도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동학이 뭡니까? 조선 말기에 그 억압받는 백성들이 나라를 저항한 거 아니에요? 동학의 경전도 다 한자예요. 시천주 조화종.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다 쓰는 거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극소수 이제 몽고나 여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이제 외세를 빌어가지고 한국 정기를 없애버리면 자기네들은 어쨌든 이득이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별도로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 계속하면서 제가 중간에 또 드릴 말씀이 그 어릴 때부터 한자를 쓰니까 우리가 좋아졌다. 그 말씀은 분명 타당하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진짜 세종대왕 시절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또 뭐 50%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글자는 필요하거든요. 죄인을 신문하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뭔가 좀 기록은 남겨야 되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그러니까 글은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조적으로 세종대왕이 만든 건데 그걸 강제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린이 문제가 아니라 흔히들 뭐 한자 쓰면은 뭐 늙은이 노인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제 한자 세대 아직도 그런 세뇌 받은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글 세대니 저희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나쁘다, 한글 좋다는 세뇌 교육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 살다 보니까 저절 그냥 사리를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차이가 중국을 제가 최근에는 많이 못 갔지만 예전에 많이 가봤을 때 노인들이 이제 노인들 되면 되게 할 일도 많지 않으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그런 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국의 노인들은 서예를 딱 큰 붓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바닥에 글을 서예를 합니다. 혹은 태극권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 수련을 하고 자기 인생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들을 봐도 다 진짜 참 좋아요. 오히려 노인네들 얼굴이 그냥. 왜냐면 그게 뭐냐면은 평생 동안 아무리 뭐 땜쟁이 수위 무슨 뭐 그냥 무슨 막노동 농사 뭐 조금 올라가서 택시 운전 건물 관리는 했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연세 들고 나이 많아지면 저절로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웬만한 지식인 이상으로 한자를 알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건 뭐 한 말도 없이 우리 노인들 얼마나 젊은이들한테 멸시받습니까? 틀딱이니 뭐 요새 탈피니 뭐 이상한 말도 생기고 하여튼 노인네면 무조건 경멸합니다. 그냥 무슨 자기들보다 무식한 줄 알고. 아니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지만은 세뇌를 많이 시키고 이제 노인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와서도 계속 근데 사실이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소수 지식인 말고는 사실 학력이 덜해서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냥 옛날 지식인들은 더 수준이 높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노인들도 어느 정도의 학력은 다 있는데 실제 교육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평생 우리말의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강제 안 하죠. 한자 지금 정부에서 그건 엄청나게 배려합니다. 이제 그냥 무슨 국회 무슨 뭐 이런 것들도 대다 뭐 한글로 받고 그러니까 한자 몰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가가 배려하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지식을 전혀 모르고 전혀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건 이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 얼마든지 배울 시간과 그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고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만큼 나이를 먹어도 지적인 수련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그 뇌세포 퇴화밖에 안 되고 점점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멸시받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런 파고다 공원에서 낮술을 하고 바카스 아줌마 따라다니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 노인은 중국 노인과 달리. 그러니까 어릴 때도 차이가 나지만 젊을 때도 그럼 당연히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럼 영어는 미국 사람들은 영어 한자 안 쓰고도 다 선진문명 이루지 않았느냐 또 서양 사람들 그랬냐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를 그 의미를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글은 일종의 약어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제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 쓰는 단어로 그대로 지성 언어를 쓰게 되니까, 예를 들면 advocate라는 단어가 옹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ad가 보이스 더하다, 보이스 보컬 더하다, 키트 뭐 그러는 사람. 그건 약간의 평소에 쓰던 언어로 지적 언어가 지성 언어가 올라가면 그 개념을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근데 평소에 쓰던 언어가 지성 언어를 쓰더라도 그냥 무조건 그냥 무슨 탈피하다, 파탄이다 이런 거 그냥 그게 그건 줄 아주 한글로 단순히 된 표기를 가지고 무조건 외우니까 그냥 제대로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적인 거가 안 올라가죠. 이게 그 한자 자체가 그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언어를 제발 제대로 표기하고 제대로 의미를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를 쓰고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교에서 영어 안 쓰면 선생님한테 맞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어를 쓰게 한다면은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한 주로 우리를 병합시켜 준다면은 저 반대 안 합니다. 찬성합니다. 국민만 잘 살면 되지 뭐 전통 나부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나라는 이제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그렇다고 국민이 영어를 쓰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국민 지적 수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소득은 높아지죠. 하여튼 저희 말씀은 제 단대산 얘기 자꾸 하는 것도 그렇고 교수님 말씀 좀 많이 저는 뭐 외교에 있어서도 어떤 나라, 특히 큰 나라를 갖다가 그 혐중이다, 뭐 현러다, 혐러다, 뭐 이런 식으로 적국으로 만들어서 이익 볼 게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미국, 뭐 현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익 볼 게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지정학적인 것을 우리는 뭐 4대 강국에 휩싸여서 어려운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큰 나라로부터 우리가 배울 거 배우고 그들과 좋게 해야지. 이웃집이 잘 살아야지 우리도 떡이라도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하면서 우리의 복리를 취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영어 배우는 거 좋아요. 그거와 똑같이 중국어 배우는 것도 좋고 중국어 지금 배우려고 점점 중국어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토양을 오랫동안 갖고 2000년 이상 한자를 썼단 나라인데 그런 걸 갖다가 쉽게 계속 우리는 중국어를 배워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버린다. 한 말씀은 첨언하겠습니다. 중국어를 알면은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나 알고 알 수 있고 그리고 한자를 알게 되니까 우리말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 한문을 더 고전 한문 별거 아닙니다. 중국어를 더 간단하게 쓴 겁니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도 우리 일반인이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전문가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지성인이라면 다 읽어야죠. 삼국사기, 고려사,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우리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게 제 경험담. 중국어를 읽게 되면은 그저 영어는 다들 죽어라고 배우셨죠? 영어가 더 쉬워집니다. 그전에는 영어를 뭐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봤는데 자발적으로도 영어 별거 아니네 하고 그 네 가지입니다.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달된다는 것은 다 언어학 이론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요즘 혐한 사상, 특히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뭐 혐한 사상, 혐중 사상 때문에 너 중국에서 왔지 뭐 이러고선 뭐 공격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말 하면 너 몽고에서 왔냐 그래. 몽고인 눈에는 전부 중국인으로 보이죠. 우스운 사태를 이성적인 그런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울 건 배우고 요즘에 이 계엄과 탄핵 사태 때문에 딥시크를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국가에서 못 쓰게 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누구도 모른다 그거지요. 그걸 그냥 딥시크를 열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쓸 수 없습니다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도대체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학문 중립적인 가치를 갖다가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아까 4대 강국에서 지혜롭게 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있으려면 4대 강국 사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반중하고 그럼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자. 혹은 반대로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물론 반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면 뭐 하자는 겁니다. 그 대륙이나 해양 어느 쪽에 붙는 걸 자기 목숨 걸고 이제 지키려는 사람들인데 그래야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들이 뿌리는 여진족이나 왜구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면 한국 있을 필요가 없죠. 그야말로 대륙에 편입하든가 해양에 편입하든가 해야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절충하면서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아무리 제야나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꼬드기고 이렇게 그래도 양당에서 이 반중이 반미야 뭐 더민당도 안 하지만은 더민당은 이제 반일을 자꾸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반중은 이제 국힘당 등 제도권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칭 보수 제야권에서 아주 반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현혹되지 않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우리는 다 균형 외교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은 국민들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은 훨씬 적어지고 순수한 이념 토론 이런 걸로 정치적인 걸 해서 손해의 경쟁을 해야지 우리는 한국을 대륙에 붙이겠다, 우리는 한국을 해양에 붙이겠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타협도 불가능. 타협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중간을 하면 다 자기네 포기하는 건데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웃 국가와도 이제 원만한 관계를 해서 모든 이득을 최대한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외교하고 그런 것만 잘하면 충분히 우리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번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